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주치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연령이 무려 41.7세로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함께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그건 바로 가계의 지출 동향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식료품과 의료 구입비 등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의료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료가 있어요. 고령자 가구의 경우 1990년대에서 이 소득의 7.1%를 차지하던 의료비가 최근에는요, 무려 13%가 넘게 지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소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집 경제주치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집 경제주치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김희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희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보험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보험 안에서 좀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보험으로 인해서 좀 그 보험료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연락 주셔서 관련된 리모델링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그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41.7세로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고령화 사회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도 좀 궁금한데 기준은 좀 어떨까요? 네, 국가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나이로 삼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연금 수령하는 나이가 노인의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0세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였다면 지금 현재는 65세로 노인의 기준은 65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65세 인구 비율이 1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7%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보다도 더욱더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가는지 저희가 잠시 뒤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아니면은 뭐 어제 생겨났었던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 심각성을 또 느끼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자,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 보면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국내 코스피는 3,100을 넘었고요. 워낙 이제 너무 경기적으로 부양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를 보시면요, 1965년도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 분포도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젊죠. 이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다 보면요, 굉장히 그 나이가 젊죠. 동남아 같은 경우 거의 20대가 평균 연령인데 과거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점점 가면서 고령 인구 비중이라는 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금 수령하는 나이가 노인의 나이입니다. 노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지금 만 65세부터가 이제 노인의 비중이죠. 그럼 이때 당시에 3.1%였습니다.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많다라는 거죠. 9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증가하죠. 고령 인구가. 근데 아직까지도 평균 연령이 좋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지금 현재와 가장 가까운 연도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연령층 우리 20대부터
60세 사이 이 연령층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우리가 중간에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아이들 또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미래를 봤을 때 2035년 30.1%입니다. 30.1% 노인의 인구 비중이 67년에는요 절반 과반수가 넘습니다. 아마 가까운 우리 아시아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고령화된 나라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런 인구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예 없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떤 인구 정책을 펼쳤냐면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평균적으로 한 해 아이가 1.5명이 태어났을 때인데 이때 아주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난민들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인구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한 해에 한 명당 아이가 몇 명 출산하면요. 0.8명이에요. 0.8명.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얼만큼 힘들어지냐면요. 지금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20대부터 60세 소득활동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데 이때는 46.5%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나이죠.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젊은 연령층이 없다 보니까는 아주 국가에 심각한 도래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 중에서도 바로 미래를 준비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 질병이 있지만 그것 중에서도 노화로 시작되는 질병 바로 오늘 치매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비중 분포를 보니까는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장에 있었던 그 네임을 보고서는 저는 더 놀랬었는데요. 바로 미래의 한국은 노인 국가라고 적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공포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가고 있고 이 시대의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면 고령화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질병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치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인구가 또 많아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질병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치매인데 치매 이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인 바로 암입니다. 암 같은 경우도 조기 진단으로 인해서 암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치매 또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데 이 이유는 바로 치매 관련된 부분, 바로 노화에 있습니다. 우리 몸, 인체 같은 경우는 많이 쓰면 쓸수록 쇠약해지고 닳아지죠. 무릎 같은 거.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뇌도 노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를 많이 발병을 하고 있고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 호르몬 영향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치매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매 인구 남성과 여성은 조금씩 다르긴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도 자료입니다. 2017년도에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치매 비율을 보면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죠. 70.9%, 남성분들은 29.1%. 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성분들은 치매에 걸리기 이전에 다른 질병, 3대 질병인 암이나 뇌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보다도 평균 수명이 더욱더 적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더욱더 많은 이유는 바로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호르몬 영향이 있어요. 우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바로 뇌의 노화가 더욱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폐경기, 완경기의 여성분들 거의 50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 건망증을 그냥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건망증이 심해졌겠지 이렇게 방치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매가 빨리 오지 않게 늦게 올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고요. 치매에 걸리는 연령의 분포도가 있는데 보시면
74세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자 분포수 보면은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작하는 나이는 75세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85세 이상부터 치매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50대, 60세 분들 앞으로 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가느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00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세를. 그러면 치매보험 또한 80세 만기로 하시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지금 2017년도만 하더라도 85세 이상이 38.8%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치매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걸리고 있고 그다음에 연령별로 당연히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치매에 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많냐면요. 2018년도 65세 이상 제가 앞서서 65세 이상 노인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노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74만 8천 명이에요. 거의 75만이라고 볼 수 있죠. 제주도 도민이요. 70만이 안 됩니다. 69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민보다도 더욱더 많은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보다도 무려 많다라는 이야기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 이렇게 심각한데 그렇다면 고령화가 계속해서 되면서 앞으로의 치매 환자는 어느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래는 좀 어떨까요, 김미아 전문가님? 당연히 점점 증가하겠죠. 앞서서 제가 대한민국 인구도 분포도를 보여드렸겠지만은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줄어들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가 75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요. 2024년에는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100만을 넘을 거고요. 그다음에 39년 200만 그리고 60년도에는 3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수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300만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전체 인구수가 300만이거든요. 그만큼의 대한민국에 치매 환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거는 당연히 물가 상승률도 적용이 되지만은 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구매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을 때 물가는 확 올라가거든요.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되면은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럴 경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폭등하고 올라가겠죠. 지금 치매 요양 관련된 부분 이제 그분을 사용하는데 하루에 8만 원에서 적게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 듭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당연히 더욱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보험 중에서도 바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 연금도 있지만 바로 이 치매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치매보험과 관련된 정보는 저희가 잠시 뒤에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치매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성을 좀 심각하게 알아둬야지만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대비를 잘 해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계속해서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치매 자체가 유독 우리나라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심각해지냐면요. 바로 이제 노인층, 연령층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서 초창기 65년도 우리나라, 앞서서 이런 피라미드 모형이었죠. 젊은 연령층이 많은. 우리가 집 지을 때 기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67년 앞서서 보시면은 반대의 모양이죠. 역피라미드의 모양입니다. 굉장히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수를 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평균적으로 1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6.5%입니다.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형태의 인구 문화를 가진 나라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1위의 고령 인구. 고령 인구라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노인 65세 이상 환자분들이 14%인데 우리나라 지금 67년에는 50%에 거의 육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사회적 전반적으로 큰 문제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국가에서 연금을 가입하면요 세액 공제를 해드려요. 특히 근로자분들
미리 해드리고 아니면 비과세 연금이라 해서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 소득세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상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세금 혜택 감면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국가가 다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후에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 보험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비라 해서 세금이 따로 나갑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요양 관련된 부분, 이런 비용을 국가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못 져주는 경우, 이 경우가 당연히 되겠죠. 이때는 바로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기업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고령 인구가 그만큼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시 치매 환자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와 치매는 함께 간다라고 우리도 좀 인식을 해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현재의 치매와 관련된 이야기들, 현황들 좀 짚어봤는데 이 다음 그래프는 좀 더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앞서서까지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치매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 이하도 굉장히 무시 못하는 이야기들이 또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었을 때, 노화가 됐을 때 생기는 질병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젊은 층에서도 치매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해서 64세 이하 치매 환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죠. 근데 2018년도에 무려 4배가 증가합니다. 4배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 같은 경우 삶이 우리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이동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되게 편리해졌고요. 뭐 지하철, 버스 워낙 잘 다니죠.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뭘 내가 잘 모르는 게 있거나 이럴 경우는 뭐 백과사전을 찾아보거나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즘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시대입니다. 길을 갈 때도 과거에는 지도를 찾아보면서 어디 헤매고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이 이래서 더욱더 우리가 머리를 쓸 일이 더욱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건강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운동을 많이 해야지 뭐 암이나 뇌 심장 질환 예방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뇌 질환 관련해서도 치매 관련된 부분 예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 미래 사회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지고 편리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오는 대신 단점 또한 내 신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이상적으로 운동하고 뭐 식습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에서의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디지털 치매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가족들의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외우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단축키로 전화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려서 이와 관련해서 또 잊고 있으시는 분들, 치매를 앓고 있으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치매가 아니더라도 건망증 경험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치매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거 꼭 알아두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해지는 게 이겁니다. 암이나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의학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치료제들을 좀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제 소식이 좀 뜸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떨까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은 치매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우리 신문 기사 관련해서 가져와 봤는데 뭐 워낙 의학하면은 미국이 유명하죠. 미 연구팀에서 치매 신약 임상실험, 사람에 관련된 실험을 계속해서 실패를 했는데 실패율을 보세요. 99%예요. 99%. 뭐 50%도 아니고 99%라는 거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99.6%래요. 암 치료 실패율이 81%보다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치료제 관련된 부분은 실패를 하고 있죠. 치매 원인은요, 바로 노화에 있는데 이 뇌에 필요 없는 단백질이 쌓여서 막히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치료제나 치료할 방향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직 의학계는 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질병보다도 더욱더 치료에 관련된 신약이 나오기까지는 못해도 뭐 50년 이상 걸린다라는 예측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50년 언제 기다릴까요? 이것도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방 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이제 치매 환자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드는 의료비 그리고 관리 비용도 무시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질병 치료비 얘기하면은 거의 암 치료비가 많이 들 거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치매가 암보다도 더욱더 초월하는 의료비가 듭니다. 그 이유는 암 같은 경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암 생존, 5년 생존율이 80%까지 올라왔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치매는 굉장히 오래 삽니다. 질병을 가지고. 다른 질병보다도 평균 수명이 약 10.1년 정도 듭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1인당 비용을 보면요. 일단 의료비가 뭐 한 1,084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간병비 665만 원, 요양비 264만 원, 간접비 뭐 20만 원. 이래서 1년에 2,033만 원이 나온대요. 근데 지금 이 기준이요. 보시면은 2017년도 기준입니다. 2017년도. 그럼 매월 170만 원이에요. 근데 앞으로 보세요. 계속 물가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용이 또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요즘 핵가족이죠. 자녀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30대 중반인데 제 주변 지인들 보면은 결혼도 아예 안 합니다. 아이 당연히 안 낳죠. 그러면 내가 혼자인데 과연 나를 관리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 내가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지만 거의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연금 준비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비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지 국가가 다 해주면 참 좋겠지만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2067년에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46.5%, 5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요양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가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관리 비용 어마어마하네요. 계속해서 이제 고령화가 계속해서 커질수록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고요. 보험을 통해서 미리미리 잘 대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험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이것도 저희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 예방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우리가 더 기쁘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먼저 이제 치매가 걸리는 유발하는 원인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좀 준비해 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청각 손실, 귀가 안 들리면은 치매 오는데 더욱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의사소통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뭐 친구나 뭐 내 아내,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 당연히 청각 손실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등교육 미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의무교육 관련된 부분은 중학교 이상이죠.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 흡연은 백해무익하다 하잖아요. 우리 몸엔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당연히 뇌질환 관련해서 흡연 마찬가지고요. 우울증 조기 치료 실패 이 부분 제가 앞서서 여성분들 호르몬 에스트로겐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폐경기가 오면은 에스트로겐 감소합니다. 이때 건망증이 조금 심해질 경우 우울증 관련된 부분도 같이 오는데 이거 치료를 실패를 하면은 치매가 더욱더 빨리 온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활동 부족 일주일에 3번 30분 운동하라. 어떤 질병이든 다 예방이 가능하죠.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고립 이 부분도 바로 이제 대화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런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모두 다 지키시는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치매에 관련돼서 WHO라 해서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치매에 관련된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청력관리. 청력관리는 우울증 관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활동 계속해서 해 나가시고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체활동이죠. 당연히 운동해야죠. 오래 살려면. 체중관리, 비만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금연, 담배와 술은 정말 끊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우리 암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혈관 질환, 뇌질환과 심장 질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두 다 금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회활동 관련된 부분, 뭐 인지훈련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내가 70세가 되시더라도 친구도 만나시고 이게 바로 사회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성질환. 대한민국 만성질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1,000만이 넘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젊으실 때 조금 더 내 몸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방법들 잘 인지하셔서 우리가 치매와 관련된 부분도 확실하게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은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제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블랙아웃 경험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텐데 그것도 나중에 치매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치매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치매 어떤 식으로 이제 보험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1638-3999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도 무료입니다. 2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치매 보험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과거와 달리 치매보험도 암보험처럼 필수 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 네, 2018년도에 보험 판매 비율을 봤을 때 뭐 어린이 보험, 암보험, 성인보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치매보험이 2019년도까지 계속해서 판매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4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 다른 보험은 기존에 가지고 있지만 치매보험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내가 없던 보장을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암보험 못지않게 이제는 치매보험, 암보험, 뭐 이제 실손보험 이런 식으로 보험을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이게 있다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경증 치매 보장이 한 차례 이슈였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게 주목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치매보험은 2017년도 이전에는 중증 치매만 보장을 하고 보험사들의 약관의 기준에 따라서 보장을 받았다면 2017년도부터는 경증 치매, 초기 치매도 보장을 하면서 바로 의사분의 판단에 의해서 치매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 판매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치매보험이 정말 많이 판매가 됐는데 특히 우리 초기 치매를 보상을 하냐 안 하냐가 큰 관건이거든요. 치매보험에서는. 네, 작년 11월에 경증 치매 1,000만 원을 판매를 하다가 이제 모든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이제 앞으로의 손해율을 봤을 때 너무 막대할 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판매를 중단을 하고 경증 치매를 5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지금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1,000만 원을 판매하는 회사가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한동안 없어졌었던 그 1,000만 원이 이제는 다시 또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모든 보험사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딱 지금 한 군데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고요. 다른 보험사들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험사들은 손해율이라는 걸 관리를 해야 돼요. 치매는 지금 바로 환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20년 뒤, 30년 뒤에 늘어나잖아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손해율을 미리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새롭게 경증치매 1,000만 원을 판매하는 회사는 딱 한 군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왜 판매를 시작하느냐? 다른 보험사들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많이 판매를 할 때 이 보험사는 치매보험을 판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판매를 줄어들고 중지되어 있을 때 지금 이 보험사는 오늘부터 경증치매 1,000만 원을 새롭게 판매를 시작합니다. 네, 한동안 만날 수 없었던 경증치매 1,0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딱 한 군데만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기다리진 않는다라고 해요. 조금 서둘러야 하는 필요성이 좀 있는데 어떤 플랜인지 플랜 보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출시한 치매간병보험입니다. 이 치매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납기나 만기에 관련돼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데 앞서서 치매 환자 나이 걸리는 나이가 85세 이상의 38.8%였잖아요. 만기 또한 못해도 90세나 100세 만기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15세부터 65세까지 있는데 저는 40세 미만 분들 같은 경우는 치매보험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치매에 걸리기에는 50년, 60년이 남았잖아요. 전혀 필요 없으시고요. 40세 이상 분들만 치매보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입기간 20년 납, 30년 납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길게 내냐 적게 내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20년 납을 선택을 하시면은 월납보험료,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내는 총 보험료로 따졌을 때는 20년 납이 더욱더 적게 납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보험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긴 30년 납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지금 납입하고 있는 매월 보험료가 30년 납이 20년 납보다 더욱더 적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 측면에서는 30년 납이 더욱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보험은 일반형과 무해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료가. 하지만 중간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치매보험 100세 만기에 20년 납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 보험을 절대 유지를 못할 것 같아요.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워져서. 이럴 경우 일반형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지하는 기간에 따라서 환급률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차에 해지를 했다. 보험사들마다 다르겠지만 환급률이 20%라고 할게요. 그래서 환급률 나오잖아요. 무해지 환급형은 20년 안에 해지하면 0원입니다. 0원. 그래서 19년 하고 364일 날 해지를 해도 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치매보험에서 보장하는 거는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치매를 경도 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DR 척도 1점 관련해서 1,000만 원을 보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00만 원 보상하는 회사는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딱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오늘부터 이 상품을 판매를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는 점점점 안 좋아지죠. 2점이 됐을 때 중등도 치매 CDR 척도 2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0만 원.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받았으니까 총 3,000만 원 수령하시는 거죠. 가장 안 좋아지는 중증 치매. 우리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 가족도 못 알아보고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밥을 안 줬다. 이런 게 다 중증 치매입니다. 3점일 때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점부터 시작해서 3점까지 수령한다면 1억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약으로 이 치매 관련된 특약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 요양, 간병 이런 부분 등급에 관련된 진단비 또한 있고요. 또 암 진단비도 있고 치매 입원비 관련된 일당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으로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원래 다른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가 있잖아요. 이 보험에 관련해서는 납입 면제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왜? 치매에 걸리면은 이거 보장받으시면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보험료가 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5,000원 보험료 안 내시는 거예요. 그 대신 가사도움이라는 거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암이나 상해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요, 가사도우미를 100회를 제공을 하는데, 상해나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가 어떤 거냐?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쪽 눈이 실명되면 50%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령할 수 있고, 이 눈만이 아니라 상해 관련된 부분 제가 한번 볼게요. 팔다리가 각각 두 개가 있죠.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가 절단이 돼서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60% 이상 후유장애이고, 우리 장기에서 암에 걸렸을 때, 위암이 남성암의 1위 암이거든요. 위암 전 절제 수술했을 경우 절반 정도 수술했을 경우 50% 후유장애. 또 여성분들 난소암, 난소가 두 개가 있죠. 한쪽 난소 제거했을 때 50% 이상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동차 사고나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상해 질병 모두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매보험 플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보험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치매보험 플랜은 경도 치매의 경우에 무려 1,000만 원을 보상해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보험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보험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가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입 절차는 까다롭지 않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보험보다는 조금 더 가입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형태에 관련해서 일반형과 무해지 환급형 이렇게 있죠. 무해지 환급형은 되도록이면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보험사들이 매월 월납보험료를 일반형 상품보다도 약 한 10%에서 15% 정도를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력 관련돼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둘의 차이점은 보험료가 일반형이 조금 더 높은 대신 병력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 대신 건강한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먼저 시청자분들 의사만 전달하시면요. 저희가 병력에 따라서 일반형이 가능한지 무해지형이 가능한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플랜 안에서 이게 있었어요. 가사도우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뜻하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치매 보험이라 해서 치매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치매 안 걸릴 수 있잖아요. 중간에 암이나 다른 후유장애가 걸렸을 경우. 이럴 경우 내가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뭐 배우자, 자녀분들이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뭐 내 집안 살림에서 주방이나 뭐 욕실, 바닥 이런 청소 관련된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하루에 4시간 100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받는 게 아니죠. 우리 청소 뭐 일주일에 2회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병원도 다니셔야 되고 그 집을 비워두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사도움이고요. 나중에 내가 치매나 뭐 이런 부분 걸리기 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관련해서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담보로 우리도 또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험 플랜 안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경증 치매입니다. 이제 경증 치매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성이 큰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이 이야기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험 쪽에서 1억 원 드린다, 많은 금액을 보상한다 이런 부분은 다 중증일 때 부분입니다. 바로 뇌질환 관련돼서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이 세 가지의 보험사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뇌출혈 환자는 전체 환자의 9%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치매일 때 많은 금액을 보상받는 게 더욱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 치매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중증까지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치매 환자분들이 10.1년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도, 중등도, 중증의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발병률, 환자 비율 볼게요. 환자 비율. 초기 치매가 전체 환자의 40.3%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죠. 치매 점점 안 좋아지죠. 2점일 때 26.9%. 1, 2점일 때가 67.2%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직 1.2점일 때는 가족분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3점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환자 비율 보세요. 16%예요. 16%. 그럼 나머지 비어있는 16.8%는 최경도 치매. 아직 치매 이전이 최경도이거든요. 이게 16%입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일 때 많은 보상을 한다.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드린다.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치매보험 가입할 때는 바로 경도 치매와 중등도, 초기 치매일 때 많은 보상을 받는 게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때부터 보상을 넉넉히 해주는 곳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또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또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치매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찾아보다 보면은 CDR 척도가 있고 또 경도도 있고 중등도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그 증상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이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 2점일 때 아직까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점일 때는
뭐 불 끄는 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수.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집안이나 사회활동, 뭐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해요. 1점일 때. 그리고 2점일 때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안 되는 거예요. 돈 계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당연히 못하겠죠. 리모컨 조작 이런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한 집안일, 설거지는 가능해요. 설거지. 그리고 외견상으로 뭐 집 밖에서 활동할 때는 전혀 뭐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3점 들어오면서 우리가 드라마, TV에서 많이 보던 치매 환자가 나타납니다. 배우자, 자녀 못 알아보고요. 뭐 4점 같은 경우는 혼자 걷지 못하는 거죠. 5점은 그냥 누워 있는 거. 근데 보험사는 중증 3점일 때부터 보상을 하잖아요. 근데 치매가 점점점 제가 안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치매는 완치는 없습니다. 완치는 없는데 중증까지 가는 시간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약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분들과 뭐 대화를 통하나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노인정에서 뭐 치매 환자분들 따로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받으시면은 중증까지 가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지거나 늦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증일 때 많은 보상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기일 때 과연 보험사들이 얼마를 보상하나 하는지 여기에 관련해서 보상하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각의 증상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도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험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자, 보험료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 제가 40대 미만 분들 같은 경우 치매보험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40세 이상 분들 초기 치매 우리 CDR 척도 1점 경증 치매 1,000만 원 보상하고 2점일 때 2천만 원, 3점 중증일 때 3천만 원. 이 중증 같은 경우는 더욱더 금액을 올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보험료가 아니라 더욱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매로 입원했을 때 2만 원씩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장기요양 1에서 4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등급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장기요양 관련돼서는 상해나 질병을 구분을 안 하고 내가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할 때 등급으로 점수를 매겨서 국가에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보험사들에 가입하여 있는 금액을 보상을 받는 건데 가장 경증인 부분, 여기서도 경증이 있잖아요. 1등급은 가장 중증입니다. 4등급이 경증이에요. 4등급이. 그래서 일상생활 관련해서 5가지의 생활 관련된 부분에 점수를 매기는데 이 점수가 51점 이상이 됐을 때 4등급을 보상받을 수 있고요. 1점 같은 경우 굉장히 높습니다. 점수가 9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는 우리 40대부터 55세 분들,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5세까지, 48세까지는 한 10,000원대로 가능해요. 근데 50세 넘어오면서 2만 원, 55세 56,000원 이렇게 올라가고요. 우리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분들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50세 이전까지는 그래서 뭐 10,000원, 11,000원인데 이후부터는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55세 같은 경우는 66,000원. 당연히 앞서서 가사도우미 특약 들어가 있고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상해 중환자 10만 원이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료가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약 또한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입 금액과 관련해서는 조절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 주셔서 관련된 부분도 상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험료 좀 확인해 봤는데 비교적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점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이 금액으로 가입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유병자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또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로도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사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제 생명보험사의 장점 같은 경우는 환급률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보험사와 비교를 했을 때 손해보험사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환급률이 굉장히 적고요. 생명보험사는 보험료가 높은 대신 환급률이 내 원금 이상 수령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초기 치매나 중등도 치매가 앞서서 나와 있는 손해보험 치매보다도 보장 금액이 굉장히 적죠. 중증, 가장 심해졌을 때 이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100만 원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증 이 환자 비율을 보면은 앞서서 16%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50대, 55세, 60세 분들 보시면은 여성분들 보험료가 좀 높아요. 앞서서 손해보험보다. 하지만 환급률이 내 원금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 분들 같은 경우 6만 원, 뭐 60세 분들 같은 경우 6만 9천 원.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남성분들 볼까요? 남성분들은 60세인데 7만 8천 원이요. 이 정도 보험료면요. 남성분들 뭐 암진단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암 한 4천만 원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씩 각각 다 준비할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 금액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굳이 지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마다 원하시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병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치매보험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관련해서는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내 치매는 어떤 치매보험이 맞는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상황에 맞는 보험들이 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친절히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치매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으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고령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좀 해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치매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걱정 안고 있으시는 분들도 연락 주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02-2638-3999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1668-2838번이니까 이곳으로 계속해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오늘 소개해 드렸던 이 치매보험 플랜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라는 것들은 또 뭐가 있는지 이것 좀 들어볼까요? 치매보험 미리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네. 현재까지 치매보험을 가입한 건수가 한 500만 건수가 넘는다라고 보험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치매보험 미리 준비하신 분들, 잘 준비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지만 생명보험사에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앞서서 제가 치매 환자 비율이나 뭐 비용 이런 부분 잘 모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 새롭게 초기 치매일 때 많은 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으로 또 변경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치매보험만 준비해서 될 게 아니라 그 전에 예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저는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운동도 게으르지 하지 않게 하시고요. 또 식습관 또한 조절하시면서 내 체중 관리부터 해서 그다음에 폐경기의 여성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남편이나 우리 자녀가 많이 컸기 때문에 대화할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뭐 친구들도 만나보시고 또 다른 소통 기관을 찾아보셔서 치매를 이전에 좀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또 날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제 조금씩 몸 풀면서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 오고 있거든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마스크 잘 쓰고 조금씩 운동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까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치매보험 정보도 좀 전해드렸는데 저희 방송 중에 많은 문자들이 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문자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바로 좀 만나볼까요? 네. 자, 끝번호 776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일정 치매 500만 원에 가입했는데 바꿀 수 있을까요? 나이는 52세, 57세 부부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점에, 그러니까 경도일 때 500만 원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해 두셨나 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가입하신 보험사가 좀 궁금합니다. 손해보험사로 가입하셨는지 생명보험사로 가입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당연히 새롭게 나와 있는 경도치매 1,000만 원 보상하는 회사 준비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가입한 회사에서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같이 가입하셨기 때문에 5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 57세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보다도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에 관련해서 병력이 없다라고 하면 매월 보험료 저렴한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병력이 조금 있으시다. 그럼 일반형 상품으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병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충분히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2차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치매보험과 관련된 정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 또 안고 계실 텐데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연락 주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